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세요. 검색 유입과 실질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구매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토탈 검색량이 월간 검색량이 14,990이고요. 블로그 수는 21개입니다. 정상적인 블로그 글쓰기로도 충분히 거의 비슷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클릭수도 대단히 많이 일어났죠. 6,173. 자, 녹화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쭉 스크롤 합니다. 소 타이틀 제목도 꼭 넣으세요. 픽셀 키워드로 키워드 검색할 때 좀 조합돼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실질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로 넘어가야겠죠. 자, 이 이미지도 역시 숨김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실제로 포스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블로그 글쓰기, 그 중에도 쿠팡 파트너스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쿠팡 파트너스 정보성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 파트너스 글을 쓸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리뷰 글, 그리고 사용 후기 글입니다. 실질적으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그러한 글을 쓴다는 게 좀 어렵죠. 어려움은 바로 양심적인 문제 때문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에도 그렇고 쿠팡 파트너스 글을 쓰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 후기나 리뷰가 아니더라도 정보성 글을 정도로, 즉 정직한 글을 통해서 그렇게 정보성 글을 제공함으로 그 글에 많은 검색 유입자들이 오게 하고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간단히 드렸었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실제로 포스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중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구매 링크 관련된 부분에 숨김 이미지라든지 혹은 단축 링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이미지들은 실제로 불러오는 이미지들, 그리고 저작권 문제 없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들, 다양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에 수십 시간, 많게는 수백 시간 가까운 시간도 절약하실 수 있으시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는요, 시간을 줄이는 거고요. 시간은 무형의 자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아끼시고 또 시간을 절약하시고 또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일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포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인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꼼수와 편법은 그에 맞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블로그 포스팅 할 때 특히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제휴 마케팅 관련된 상품 후기 리뷰 관련된 글을 통해서 구매 전환이나 유입을 일으킬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쓸 건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죠.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공유, 이 정도 정보의 공유를 할 뿐이죠. 쿠팡 파트너스라는 것, 기타 다른 제휴 마케팅 상품 관련된 글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쓰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양심적인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글들은 정보성 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글 쓰는 시간이 포스팅 한 개당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포스팅을 할 때 상품 이미지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 그리고 사용 후기나 리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 조합적으로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꾸며내는 방법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영상에서는 전혀 소개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블로그 글쓰기로도 충분히 거의 비슷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있고요. 자, 제가 자세하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저는 글을 쓸 때 IT 제품 관련된 부분, 가전, 디지털 제품들 중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고관여도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가 일어날 때 수수료도 높습니다. 물론 이 제품을 클릭해서 본다 하더라도 다른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요. 다른 제품을 보고 나서도 또 실질적으로는 고관여 제품을 구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포스팅은 이렇게 가전 제품 관련된 포스팅, 바로 이 제품으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UHD 4K인데요. 이게 모델명입니다. 이 모델명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바로 이 제품으로 포스팅을 할 겁니다. 이 제품의 포스팅의 키워드는 어떻게 찾게 됐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디지털 관련 황금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그냥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찾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황금 키워드 관련된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이트들, 뭐 강사라든지 쿠팡 파트너스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블로그 방문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이트들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오픈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개 사이트들을 오픈한 적이 있죠. 나중에는 뭐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사이트에 들어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에 있는 대부분 디지털 제품들은 다 셀러 키워드이죠. 상업적 키워드입니다. 쇼핑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경쟁 강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두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포스팅할 부분은요, TV로 하기로 했죠. 자, TV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 보시면요, 이렇게 카테고리에서요, TV 부분을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 TV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범위를 좁혀 나가야겠죠. 저는 UHD를 전 선택을 할게요. 자, UHD를 선택을 했고요. 해상도는 4K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아까 50인치 정도로 하기로 했죠. 자, 127cm 정도로 잡겠습니다. UHD 125cm 스탠드형, 여러분들에게 같이 포스팅으로 보여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게 모델명입니다. 이게 검색어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블랙K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이 이렇게 됐었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PC 3090, 모바일 11900, 토탈 검색량이, 월간 검색량이 14990이고요. 블로그 수는 21개입니다. 황금 키워드죠? 네. 물론 황금 키워드에 대한 개념의 정의, 그리고 황금 키워드라는 것은 블로그와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주제나 블로그의 상태나 블로그의 지수에 따라서 황금 키워드의 의미는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황금 키워드를 일관적인 정의로 정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 키워드 관련된 영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황금 키워드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황금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검색량은 계속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블랙키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연관 키워드들도 쭉 나옵니다. 그리고 월간 검색 비율도 나옵니다. 이게 다양하게 추가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다시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조회수 이렇고요. 문서수 41에 경쟁 비율이 0.003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블로그 지수만 된다면 상위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 키워드 자체의 모델은 쇼핑 키워드이기 때문에 뷰템 영역이 먼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쇼핑 영역이 먼저 나오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 쇼핑 영역이 나오고 그 이후에 뷰템 영역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이버 쇼핑 영역이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영역은요, 네이버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되면서 지금 해당 영역 부분이 추가되었죠. 이 부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뷰 영역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 영역이 나오더라도요, 뷰 영역에서 노출도 일어나고 클릭도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통계 부분에서 쿠팡 파트너스 키워드, 쇼핑 키워드고 셀러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검색 유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글 3개로 15만원 이상 쿠팡 파트너스 수익을 만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영상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부분들을 다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는 삼성전자 브랜드 사이트입니다. 메인 홈페이지예요. 자, 여기에 있는 상품의 이미지들과 상품의 정보들을 정보성 포스팅으로 이 상품을 홍보하는 데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에게 저작권에 관계된 문제를 삼고 이럴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이지 못한 곳, 혹은 지금의 문화에 맞지 않는 것, 뭐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사기성, 그릇된 모습 속에 활용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블로그에 글을 쓰므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이러한 브랜드, 삼성전자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이 부분에 뭐 저작권 부분으로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오픈마켓에 이러한 상품 정보를 가지고 재가공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든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부분들을 가져다 쓴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쿠팡 파트너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오는 것들은 사실은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좀
좀 걱정 없이 글을 쓰려면 그냥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상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소개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그 글의 퀄리티도 높아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 여기에 이미지들을 보세요. 이미지들이 상당히 고퀄리티의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포스팅에 사용을 할 겁니다. 정보성 글을 쓸 때 대충 떼우고 만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각 제품 모델을 찾아서 그 제품의 정보 스펙들을 보는 과정을 블로그에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포스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팅 화면을 열고요, 제목을 먼저 쓰셔도 되고요, 내용을 쓰다가 제목을 바꾸셔도 됩니다. 우리가 상품을 소싱했고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이 모델이었죠. 자, 모델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목에 다양하게 세부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를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UHD 로 했고요, 4K 정도도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자, 50인치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팁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삼성전자니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지금 이 부분들이 키워드들의 조합이라고 느껴질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 쓸 때 단어 키워드들만 모아놨다면 이 부분들도 사실은 누락이라든지 노출 제한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모델이 나오고 또 상품 관련된 포스팅이기 때문에 대부분 셀러 키워드, 상품 키워드, 쇼핑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제목에 문장 형식 구조가 아니라 약간 키워드들의 나열식 정도가 구성이 되더라도 노출 제한이나 누락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뒤에다가 상세 정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모음도 붙여볼게요. 리스트, 모음, 모음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목의 키워드들을 묶어서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자, 이거를 그럼 제목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용구를 만들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의 요약을 다시 한번 써서 주요 키워드를 중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 메인 키워드로 사용했던 상품 모델은 2번이 중복이 되어 있죠.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중복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고 되게 간단하게 텍스트 한 2-3줄을 쓰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타입하면 어려우니까 써놨던 것들을 미리 붙여 놓을게요. 자, 이 내용은요, 실제로 삼성전자에 있는 설명 내용을 조금 변형시킨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현실에서 보는 듯한 컬러 표현, 퓨어 컬러 기술로 완성한 UHD 화질로 어떠한 콘텐츠든 현실감 넘치게 즐기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 복사한 거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안 되시고요, 메모장에다가 한번 붙여 놓으신 다음에 그렇게 갖다 쓰셔야 되겠죠. 그대로 갖다 쓰시면 태그들이 딸려오기 때문에 메모장에서 한번 다 모든 태그들을 다 없애고 말 그대로 텍스트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앞뒤 순서만 좀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준 내용입니다. 다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구 중에서 가장 큰 타이틀을 이 모양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한눈에 살펴보는 상세 스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지금 저는 쿠팡 파트너스로 하겠지만 이 사이트로 넘어가는 부분은 맨 뒷쯤에 하셔도 되는데요, 혹시라도 맨 뒤까지 가지 않고 앞에서 중간 정도만 보다가 나가버리는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상단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미지를 넣을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넣을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이미 9개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다 드렸어요. 정말 오래됐죠. 거의 9개월,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품 정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가격 정보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정보가 나오면 조금 거부감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품 정보라는 스티커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클릭할 수 있는 이미지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요? 자, 그럼 상품과 연결되는 이미지는 무엇을 할까요? 저는 이걸로 했습니다. 화면 캡처 에디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캡처된 요 내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세요. 자, 캡처한 거는요,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지를 가져올 때, 자, 사진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도 되죠. 근데 여기 우리는 쿠팡 파트너에서 링크를 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한번 필터링해서 가져올게요. 그 이야기는 숨김 이미지로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미지들이 이렇게 떠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물론 그냥 가져와서 링크를 달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혹 그냥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문제 없이 글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 숙임 이미지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럼 가져온 이미지는 지우고요. 자, 지우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걸 꼭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냐? 자,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글쓰기 창을 여시고요. 새로운 글쓰기 창을 여시고 아까 쿠팡 파트너스를 연결할 이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가져오셨죠? 자, 그럼 이 이미지를 복사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포스팅할 글의 내용에 넣어줍니다. 자, 보시면 라이브러리에는 나타나지 않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영상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이미지가 없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야 하는데, 링크는 단축 링크로 걸겠습니다. 쿠팡 링크를 그대로 거는 게 아니라 단축 링크를 사용해서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 링크는 제 전자책에도 한 뭐 20여 가지 정도, 20여 가지 넘는 것 같아요. 한 30여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씩 돌려 쓰세요.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링크로만 계속 쓰게 되면은 이 또한 링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3개에서 5개 정도를 번갈아 쓰다가 또 다른 단축 링크도 쓰다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사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원하는 경우, 다양한 통계의 유입 경로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운영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통계를 제공하는 단축 링크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품 이미지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클릭수 엄청나죠?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있고요. 자, 여러분은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상품 링크를 찾으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상품이 되셨던, 또 다른 뭐 어떤 상품이 되었던 그런 카테고리라든지 상품에 들어가셔서 그 링크를 여러분들이 링크 생성 부분에 간편 링크 만들기라고 있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편 링크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링크 주소를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독도인이라는 곳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독도인. 자, 여러분들에게는 독도인도 통계를 어느 정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허접한 다른 단축 링크 사이트를 대충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단축 링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 링크 생성을 해볼게요. 줄이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축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자, 단축 링크가 여기 보시면 쭉 생성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단축 링크들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클릭한 숫자들인데요. 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도 보시면 단축 링크들이 상당히 많고요. 클릭수도 대단히 많이 일어났죠. 뭐 6173, 706, 뭐 너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실질적으로 구매 전환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단지 단축 링크 한두 개에서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포스팅을 하시면 그만큼 클릭률과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하게 쿠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 클릭률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 있어요. 이 정도는 많습니다. 네, 그러면 링크를 달아야겠죠. 자, 링크를 다시고 클릭하시고 여기 링크 버튼 보이시죠? 링크 입력 열기 보이시고 해당하는 단축 링크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이미지 라이브러리에는 현재 이 이미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125cm UHD 50인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상세 스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이트로 다시 들어가야겠죠? 자, 상세 스펙을 소개하려면 상세 스펙 사이트에 가야 되는데 상세 스펙 부분은 그냥 일반 텍스트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스펙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올게요. 복사를 해서 아까 텍스트에 넣어볼게요. 자, 그럼 디스플레이 부분은 화면 크기 그리고 해상도 이렇게 되겠죠. 화면 크기도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주요 스펙 부분만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들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스펙 부분이 들어갔죠? 이렇게 내용들이 찹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팁을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모델명 키워드로 작업을 할 때는요, 영상을 꼭 넣으세요. 이 영상이 들어갈 때 그냥 동영상 부분에서는 무조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5위 안에 들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영상을 찍느냐? 간단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이 부분을 동영상 화면 캡처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하면 되는데요. 자, 녹화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쭉 스크롤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40초에서 1분 20초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빨리 넘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씩 멈춰주세요. 이 정도로. 실제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야겠죠. 물론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멈춤을 누르고 시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딱 봐서 조금 중심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에는 조금 더 있어 주셔도 되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마치면 한 1분 20초 정도 나온다고 했죠. 뭐 짧으면 45초 정도 이상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녹화한 동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성 포스팅이 맞죠. 사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해당 모델을 찾아야 되고 해당 모델을 찾는 부분도 사실은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포스팅 글 하나로 영상까지 제공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동영상 부분은 동영상 탭에서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델명으로 검색할 땐 그래요. 네, 그러면 동영상도 삽입을 해볼게요. 벌써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테스트로 넣은 이유는요, 검색을 할 때 주요 키워드 모델명 혹은 다양한 대표 키워드와 함께 세부 키워드 혹은 픽셀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리는 픽셀 키워드는 본문 안에 키워드의 조합까지 가능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요, UHD 125cm 한 다음에 출신 연도, USB 기능, TV 화면 크기, 뭐 디밍 기술,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포스팅된 글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영상을 할 거잖아요. 그럼 영상이니까 또 영상도 스티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플레이, 이렇게 스티커를 한번 사용해 보고요. 제가 좀 자주 쓰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을 추가해 볼게요. 자, 동영상 삽입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삽입이 됐죠. 여러분, 대표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요. 제목과 정보 꼭 여러분들 입력하셔야 됩니다. 태그 당연히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 검색될 때 제목과 정보 태그 같이 조합이 돼서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꼭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세요. 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까지 삽입이 된 겁니다. 저는 포스팅을 좀 꼼꼼하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문단들은요, 이렇게 구분선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구분이 됐죠. 영상 밑도 다른 내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해당 상품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큰 타이틀 주제는 저는 이런 인용구 모양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영상 및 특징 비교하기, 뭐 이렇게, 왜냐면 사진을 좀 많이 집어넣을 겁니다. 사진으로 영상 및 특징 비교하기, 자,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 먼저 일반 컬러와 퓨어 컬러에 비교한 이 화면을 좀 넣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도 넣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사진을 클릭하시고요. 요 부분이죠. 이미 좀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소 타이틀 제목도 꼭 넣으세요. 픽셀 키워드로 키워드 검색할 때 좀 조합돼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지에도 꼭 사진 설명을 넣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일반 HFD와 UHD의 차이점, 요 내용과 요 내용을 각각 하나씩 내용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 타이틀 부분은 이 인용구를 제가 쓴다 그랬죠? 이렇게 넣습니다. 일반 FHD와 UHD 비교. 지금 저는 이렇게 빨리 타이핑을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안 되세요. 태그 때문에 텍스트 창에 가져오시든지 그냥 직접 입력하세요. 이게 내용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 사진 불러오게요. 자, 이렇게 불러왔죠? 역시 똑같이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요 부분을 한다 그랬죠? HDR과 SDR, HDR, SDR도 넣어줍니다. 자, 소타이틀 다시 한번 불러오고요. HDR과 SDR 비교, 이렇게 이야기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은요, 바로 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도 써있죠. 저는 제목에도 이미지 파일명에도 저는 이렇게 그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심심하죠. 그냥 이미지만 있고 뭔가 그냥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죠. FHD와 UHD에 대한 그림 말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져오면 됩니다. 유사 문서 부분 때문에 해당 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제 경험상 해당 브랜드 상품 모델명에 해당하는 내용의 텍스트들 특정 부분들은 가져다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쓰실 때 그대로 쓰시기보다는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말을 풀어서 간단하게 풀어서 쓰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해당 텍스트 내용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 가져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내용을 조금씩 바꿔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유사문서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바꿔주세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요 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가져오면요, 이 부분이죠. 어둠과 빛이 살아나는 HDR 한번 텍스트로 넣고요, 가져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진하게 좀 바꿔줄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텍스트 크기도 좀 구분을 해주세요. 왜냐면 제목이니까요. 이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건 보충 설명이니까요. 13 정도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조금 꼼꼼하게 작업을 할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죠. 금방금방 합니다. 자, 됐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 엔터 한번 쳐주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벌써 이렇게 구색을 갖추고 있고 충분히 정보성 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후에 몇 개의 상품 특징 부분들 가져와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가져왔고요. 다음은 모션 라이트 부분도 좀 가져오도록 해볼게요. 자, 이 부분들은 조금 미리 작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모션 라이트는요, 이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역동적인 장면들도 부드럽게 이어주는 모션 라이트. 자, 저는 모션 라이트라고 쓰고 역동적인 장면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라고 했죠. 유사문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조금만 바꿔줬습니다. 뭐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대로, 조금 귀찮으면 그대로 쓰는 거고요. 대신 귀찮은 거를 그대로 쓰는 대신 그거의 대가는 유사문서로 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러한 모델명으로 검색해서 포스팅을 하는 경우에 그 상세 특징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가져다 쓰는 거가 유사문서로 걸릴 확률은 그다지 높진 않지만, 제 경험으로. 하지만 그래도 잠깐 앞뒤의 내용들을 바꿔주고 또 중간 내용들을 앞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들 자체가 말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Q 심포니에서 TV 소리와 사운드바 소리가 하나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도 이런 식으로 내용 좀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냥 그대로 앞뒤를 좀 바꿔가면서 쓴 내용이라서 조금 내용이 다를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내용이 정말 다른지. 네, 위 내용은 제가 조금씩 바꾼 거고요. 이거 바꾸는 거 30초 걸린 것 같아요. 자, 30초만 걸린다면 굳이 안 바꿀 이유가 없죠? 좀 다르죠? 조금씩만 앞뒤 내용을 살짝만 바꿔줘도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사문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화면이야. 저는 이 사진 여기 선택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구성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보성 포스팅한 글 치고는 조금 짧은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정보성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 포스팅을 합니다. 45분에서 1시간. 근데 이건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25분,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다 이런 식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실질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로 넘어가야겠죠. 자, 이 이미지도 역시 숨김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죠.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이 부분은 글씨 텍스트로 입력해도 되지만 그냥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이거는 스티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는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구매 페이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정보성 포스팅 글에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그 구매 이미지 자체를 넣는 것 자체가 조금은 거부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쿠팡 파트너스 모습이 있으면 대부분 클릭을 안 합니다. 요즘은 또 약간 그런 추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쿠팡 파트너스 화면을 쓰질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이런 경우겠죠. 제가 안 쓴다는 거는 이런 모양들 많이들 사용하잖아. 이 부분을 이렇게 캡처하잖아. 예를 들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면 뭐 여기를 이렇게 캡처를 하죠. 뭐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숨김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아까 그 부분하고 교체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적절하게 구매 관련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쓰는 편이죠. 이렇게 해서 쿠팡 파트너스 포스팅, 요 정도 포스팅만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포스팅 글 같은 경우에는요, 좀 길었죠.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즘 예능에서 골프 관련된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보이스 KD 관련된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실제 매뉴얼의 일부 주요 사용하는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보시면요, 이것도 맨 상단에 가격 정보를 먼저 넣었어요. 자, 모두가 그 메인
브랜드 홈페이지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이미지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체 상품에 대한 홍보성 글로 오히려 이 자체가 사실은 이 제품에 대한 홍보성 글이 되었죠. 정보성 글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요, 굳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핀 여기라는 그 기능을 제공하는 골프장 리스트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뉴얼 부분들도 있고요. 사용 설명서 부분도 있죠. 사용 설명서 부분에서도 주요 설명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요, 글씨 모바일에서도 보아야 되기 때문에 큼직하게 넣었습니다. 제가 사실 골프 관련된 포스팅은 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스팅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시간 20분이면 많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걸렸고요. 보통은 한 30분? 뭐 1시간 이 사이에요. 45분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1시간 정도가 되면 좀 긴 포스팅이 됩니다. 이거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이 영상 또한 동영상 상위 노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었던 포스팅이고요. 검색 유입과 실질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구매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렵에 이 글을 통해서 유입된 케이스들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각 통계로 실질적으로 그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다 살펴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던 글이기도 해요. 한 거의 만여 건 정도의 조회가 일어났으니까요. 지금 이 블로그에서 만여 건 정도 조회가 나온 포스팅이라면 많이 나온 편이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구매하지도 않은 상품과 제품을 여기저기 리뷰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한데 묶어서 있지도 않은 상품의 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창조가 아니죠. 재창조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꼼수와 편법을 넘어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보성 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되세요. 내가 이 정보성 글을 쓴다, 내가 좀 공부하면서 쓰겠다, 나도 이걸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쓴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좀 정리한다 라는 생각으로 쓰면요, 좀 생각이 달라져요. 좀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비록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수익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혹은 저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 분들도, 또 저와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그냥 좀 반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남들이 써놓은 리뷰, 평가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금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금지하고 있는 것들만 모아서 계속 그 하지 말라는 것들만 모아서 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건강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건강한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분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요청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 혹은 많으면 한 번 더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포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